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뽀개기 6강 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게 미션이었는데요. 할 일을 입력해서 추가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제 할 일들이 추가가 되고, 삭제 누르면 삭제되고, 수정 누르면 이제 프롬프트 창이 열려서 해당하는 할 일이 보이게끔 하고, 수정하면 수정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 정렬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어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어떠신가요? 모두 직접 구현해 보셨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npm create byte 골뱅이 latest. 이름은 to-do list mission. to-do list 미션 리액트로 하고 타입스크립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pm 인스톨하고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대리 1강부터 계속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래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좀 뭐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코드 해서 이렇게 열게요. VS 코드 열어주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npm run dev에서 돌리면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런 화면이죠. 그쵸? 우선은 이렇게 입력창 그리고 추가하기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소스에 이번에는 이제 FTSX 여기에서 일단 다 지워 볼게요. 안에 있는 거 다 지우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할 일 목록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div 해주고, 여기 위에는 뭐, 자, 입력창이랑 추가 요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input, 그리고 여기는 버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추가, 뭐 onClick까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스타일을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한번 묶어보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기본 호리젠탈이 되겠죠. 살짝 갭만 좀 주고요. 갭을 한 1em 정도 주겠습니다. 아마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지금 폰트 크기가 폰트 1em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딱 얼마일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1em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입력해서 추가 누르면은 바뀌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서 추가를 누른다. 추가. 그러면 이제 글자도 한번 그러면 스테이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입력하고 있는 현재 입력 정보 유저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set user input 유저 스테이트로 이제 현재 문자리라고 하면 되겠죠. 비어 있다 해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유저 인풋을 여기다가 밸류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글자 입력이 변경이 된다면 여기에 들어온 이제 이벤트를 받아서 set user input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입력에 들어온 타겟의 밸류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입력된 글자는 바뀌게끔 하는 거죠. 그럼 렌더링이 계속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밑에 지금 여기다 제가 대충 써본다면 입력된 글자 보면은 유저 인풋을 이렇게 또 찍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금 계속 렌더링 된다는 말입니다. 그쵸? 예.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렇게 대충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리스트들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배열을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할 일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뭐 타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 해도 좋고요. 타입을 하셔도 좋고요. 저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to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제가 이제 넘버로 지정을 해줄게요. 예. 일단 이렇게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저 스테이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투두 리스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set to-do list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저 스테이트에서 제네릭으로 들어가는 값이 to도에 대한 배열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빈 배열로 넣어 보자고요. 그럼 이 to-do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to-do list element라고 하나 만들어서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이렇게 unordered list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to-do list를 통해서 우리가 맵을 통해서 형태를 바꿔서 가져와 보는 거죠. 하나의 to도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가 나갑니다. 지금 이제 unordered list니까 리스트에 대한 아이템 li를 넣으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키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도 인덱스도 받아보자고요. 키 인덱스로 해줄게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한번 써주고요. 그게 이제 to도의 아이디다. 그리고 뭐 타이틀 내용이죠. 내용은 to도의 타이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o-do list 엘리멘트를 밑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스타일 한번 줘볼까요? div에서 스타일 이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고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를 누르게 되면 현재 유저 인풋에 인풋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를 이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를 계속 지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이디를 제가 그냥 그거로 바꿀게요. 스트링으로 바꾸고 이거 구글링 좀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UUID 검색해 볼게요. UUID 생성 UUID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크립토.js 여러 개 있는데요. 요거 크립토 요거 써볼까요? MDN
랜덤 아이디를 하면 됩니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볼까요? 랜덤 UUID. 그러면 제가 추가를 누르면 UUID를 나오게끔 해볼게요. 랜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이건 안 가져온 것 같은데, 크립토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도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디를 만들 때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new date 이렇게 타임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얘로 써도 되지 않을까. 거의 고유하게 될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우리가 아이디로 쓴다고 하면 넘버로 다시 바꿀게요. 얘를 그럼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 버튼 눌렀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new to도가 되겠죠. 네, new to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to는 이렇게 되겠죠. id는 id 그리고 title은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인풋이 되겠죠. 네. 요거도 이제 만약에 그 글자가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얼럿 같은 거를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유저 인풋이 뭐 이렇게 비어 있다. 그러면은 밑에는 이제 리턴 해주고요. 얼럿으로 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럼 지금 일단은 글자가 없는 상태라면 내용을 입력해 주겠어요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new to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넣죠? 그렇죠. set to do list에 새로운 배열을 넣는 거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new to를 넣어주고 점점점 todos to do list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 렌더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챙겨야 될 건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글자를 입력했었으면 그 입력했었던 내용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예,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set to do list를 이렇게 하면 되고 어차피 지금 new to도에 한번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되겠네요. 유저 인풋은 비어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저 인풋 set 유저 인풋 비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고유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중복이 되는 그 번호가 안 나오죠. 예. 일단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이게 정렬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맞춰보자고요. 그러면 그냥 이거 지금 CSS 다 없앨게요. 지금 index.css도 다 주석하고 앱 CSS도 주석을 할게요. 그리고 index.css에서 두 가지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진을 0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을 보드 박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추가. 그렇죠. 첫 번째로 계속 넣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점 같은 건 없애고 싶으면 또 없애도 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스타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는 리스트 아이템 어놀더드 리스트 여기서 아마 스타일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을 리스트 스타일을 none으로 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 아이템 요 녀석들을 가운데로 두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녀석 밖에다가 하나 더 둘게요. 제가 div를 예,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는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justify content center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가운데로 오겠죠. 크기만 좀 조절을 좀 할게요. 위스는 100 뷰포트 위스 해주시고 하이트는 100 뷰포트 하이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얘네들 오늘드 리스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배경을 좀 넣어볼까요?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얘를 그러면 자 위스는 제가 한 80%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전체에서 8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얘를 가운데로 주게 한다? 그러려면은 또 온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간격을 좀 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갭을 써서 0.5em 정도 주면 어떨까요? 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녀석만 스크롤이 되게끔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하이트를 고정을 시킬게요. 하이트를 요것도 한 80%? 네, 하고 이 녀석만 우리가 스크롤 될 수 있게끔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 개를 막 넣어볼게요. 이렇게. 지금은 넘어가게 되면 이 전체 크기가 더 넓어질 거야 아마. 이렇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이즈를 줬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저 리스트 아이템들이 어디 있죠? 그쵸, 요거 투두 리스트 엘리멘트 이 부분을 저희가 스타일을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버플로우를 스크롤로 하면은 스크롤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 좋아요. 스크롤로 하고 조금 패딩이 아니라 마진을 조금 줘볼까요? 마진을 한 2em 정도? 안 되겠다. 패딩으로 할게, 패딩. 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근데 아이디가 지금 너무 이렇게 그거 됐긴 했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아이디가 고유한 거는 좋긴 한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할 일에 대한 아이템을 새로 추가할 때는 제가 이렇게 또 스테이트를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to do 넘버라고 해볼게요. to do 넘버 set to do 넘버 use state로 generic 넘버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초기 값이 0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럼 이 to do 넘버로 할 일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이렇게는 안 하고 자 그럼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들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은 아이템 그 위치가 이 녀석은 플렉스 그쵸 여기 말고 투두리스트 엘리멘트 이 녀석도 제가 한번 백그라운드 컬러를 넣어 볼게요. RGB에서 색깔 골라주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패딩을 이렇게 넣어서 그러나. 패딩을 제가 패딩 탑이랑 바텀만 넣을게요. 바텀. 예, 그리고 점이 없어진 대신에 너무 왼쪽으로 쏠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온라인 아이템스를 스트레치로 다시 바꿀게요. 예, 바꾸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하시죠. 예, 그리고 위스는 지금 50%로 이렇게 해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도 그럼 위스를 100%로 하면 꽉 차지 않을까요? 아하,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스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플렉스를 주면 되겠네요. 플렉스 스타일, 이제 플렉스를 1로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이템들 간에 조금 간격을 좀 줘볼게요. 그러면 스타일, 마진, 바텀 0.5em,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뭐였습니까? 저 삭제를 먼저 해볼게요. 삭제. 이 아이템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삭제 버튼이 있어야겠네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이게 내용이었고, 딥으로 해서 하나는 뭐 H4 정도 해가지고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옆에는 삭제. 삭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스타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해볼게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이 스타일이 LI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여기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던 H랑 얘는 끄집어내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justify 컨텐트를 스페이스 비트윈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아예 그냥 여기 배경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색을 RGB 대충 대충 할게요. 이번엔 UI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마진 라이트 뭐 2em 정도 이렇게 하시죠. 뭐. 자, 삭제를 누르게 되면 아이템이 삭제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제를 눌렀을 때 언클릭, 삭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지금 인덱스가 어차피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덱스를 알기 때문에 그 녀석만 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죠? 맞잖아요. 그쵸? 삭제를 한다는 건 그렇게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삭제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 투두 리스트에서 자, 일단 어떻게 삭제하는지 지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array item delete. 네, 스플라이스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내가 스플라이스로 지울 수도 있고 팝이라는 것도 지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딜리트 오퍼레이터를 써서 이 번째를 지우세요 해도 된다 라고 되었네요. 그쵸? 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도 인덱스로 지우는 거니까 그러면은 0, 1, 2니까 1을 여기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진 거죠. 요걸 써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기존의 투두 리스트에서 지워보는 거예요. 투두 리스트에 딜리트 투두 리스트. 인덱스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현재 들어온 인덱스. 얘를 지워보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투두 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워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렌더링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희는 set to do list에서 분해해서 넣으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이미 여기서는 지워졌어요. 지워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거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렌더링 될 겁니다. 만약에 안 하고 한다고 해볼게요. 안 하고 그냥 투두 리스트를 넣게 되면 얘가 렌더링을 트리거를 하진 않아요. 발동시키진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1. 자, 이렇게 3을 만들었어요. 이거 지우면 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눌러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보면은 마우스 클릭 검사. 비어는 있어요. 이미 지금 비어는 있는데 렌더링까지는 안 된 거죠. 예. 그렇죠. 이미 여기서는 지금 비어져 있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렌더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분해해서 하면 아마 이렇게는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 볼게요. 삭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cannot read id. id를 못 읽는다. id가 없나요? id. 아, 지금 id가 똑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시. 저희가 그러면 아이템을 추가할 때마다 추가 부분에서 id를 올려줘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id를 set to do number를 하나 올려요. 예, 그리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요거도 살짝 좀 사실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바라보는 거랑 이게 투두 넘버가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말이냐면 지금 잘 적용이 됐네요. 그쵸?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삭제 누르면 undefined id unread to-do id가 뭔가 안 읽혀진다고 하네요. to-do id 가볼까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보시면 비어있음으로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결국에는 뭐라도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필터입니다. 필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니면 이렇게 아예 새로 받아도 되겠죠. 필터드 투두스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 필터. 여기서 우리가 불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뭐 널이거나 undefined거나 그런 애들 전부 다 필터링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찍어보면, 그리고 필터를 하면서 새로운 어차피 배열에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저희가 구조분해에서 했던 거를 안 해도 됩니다. 이 점 3개를 안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콘솔 로그만 찍어 볼게요.
2번을 삭제하게 되면 어때요? 그래서 해당 부분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요렇게만 남아진 거죠. 이제 렌더링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이미 이거 자체가 새로운 거거든요. 예, 이거랑은 다른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도 마무리 됐고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 같은 경우는 수정 버튼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밑에다가 요런 것도 지금 보시면 하나만 만들어도 좀 너무 많아지니까 이런 것도 컴포넌트로 빼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좀 귀찮아서 밑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정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결국에 프롬프트를 띄우는 거예요. 프롬프트. 프롬프트 관련해서 한번 구글링도 해볼게요. 이렇게 할게요. 프롬프트. MDN 하면 되겠죠? 윈도우 프롬프트를 하면 된다. 프롬프트 당신의 별자리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서로 대답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응답이 들어온 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인에. 그럼 제가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 보면 일단은 뭐 edited 변경된 할 일 타이틀이겠죠. 여기서는 현재 할 일 타이틀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to 타이틀이 되겠네요. 뭐 아이디도 같이 주고 싶으시다면 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내용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 자, 수정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이 나오는 거죠. 아, 글이 나오면서 이제 얘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럼 프롬프트를 좀 더 살펴보자고요. 프롬프트가 보니까 매개 변수 하나 더 있네요. 뒤에가 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보려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가 메시지이다. 그리고 디폴트가 텍스트 입력 필드에 기본적으로 채워 넣을 문자열입니다. 이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undefined가 지정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뒤에가 이제 그 이 점 깜빡이는 이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현재 글자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는 거고 앞에는 뭔가 안내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정하는 아이템 ID 이게 백틱을 또 써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to도의 id를 수정하실 건가요? D를 수정 중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중입니다. 이렇게 대충 하게 되면 자, 수정하면 어때요? 그렇죠. 현재 뭐뭐를 수정 중입니다 하고 그 현재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럼 제가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렇게 콘솔에다가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수정을 해도 되겠죠. 뭐 수정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선 뭐 인덱스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to-do 리스트 여기서 이제 맵 같은 걸 쓰셔도 돼요. 맵을 써가지고 현재 들어오는 이제 to도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만약에 to도 이렇게요. to도의 id가 같은 녀석을 바꿔주는 거죠. 예, 같다. 누구랑 같아요? 지금 수정하는 녀석.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서 받는 to도랑 요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아이템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템의 아이디랑 지금 수정하고 있는 할 일이죠. to의 아이디랑 일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여기서 그 방금 입력한 거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템의 타이틀은 요겁니다. 이렇게 edited to title입니다.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빈 거 넣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리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단 리턴 아이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선 투두를 반복을 해서 뭔가 형태를 변환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투두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이디가 수정하는 애랑 겹쳐졌다면 그러면 그 녀석만 변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맵을 써가지고 이런 걸 콜렉션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연산을 쓰게 되면 맵 같은 경우는 새로운 투두가 또 반환이 되는 겁니다. new array인 거죠. 그러면 얘를 그대로 받아서 updated to do list인 거죠. 얘를 그대로 set에다가 넣으면 렌더링이 되겠죠. set to do list는 updated to do list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자체는 아예 새로 그냥 반환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이런 것도 UI는 나중에 바꾸십시오. 자, 2번은 제가 수정한다 라고 하면은 뭐 에디티드 해볼게요.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좋아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활용을 좀 해보세요. 뭐 필터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는 지금 인덱스로 찾아가지고 해당 부분을 변경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해봤고요. 수정도 가능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다가 버튼을 제가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할 일 목록 옆에다가 그쵸, 여기에다가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div 하나 만들어서 플렉스 디스플 스타일 플렉스 해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요거는 내림차순 정렬 만들게요. 자, 이 부분도 이제 구글링 해보면 좋겠죠.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우리가 오름차순을 뭐라고 하냐면 어센딩이라고 합니다. 어센딩 오더 정렬이기 때문이죠. 소트라는 게 있네요. 소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레이를 소트를 하네요. 어레이 자체를 소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제 투두 리스트를 소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정렬할 때 이거를 기준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나 좀 볼게요. 소트, 정렬할 때 값을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sort by value, sort by 이거 너무 작죠? name 이런 거로요. 그러면 로직을 좀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좀 복사를 해서 가져오 보겠습니다. value로 소팅한다. 위에 거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투두 리스트에 소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거 그 다음 거를 뜻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이란 게 이런 식인 거잖아요. 1, 2, 3, 4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랑 현재 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얘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반환이 돼서 소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템 하나, 전부 다 그러면 투두인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프리 이전에 있었던 투두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커런트 투두예요. 투두로 비교를 했을 때, 아무튼 이제 이전 거랑 현재 거랑 이런 식이겠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투두의 아이디가 이거보다 작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일단 해볼게요. 정리를 이렇게 시켜보고, 넘버 형식. 넘버라고 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해볼까요? 예. 해서 지금 투두 리스트를 이 정렬된 거를 새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찍어 보자고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정렬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은 되지 않았어도 콘솔에는 찍혔을 거예요. 정렬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결과를 보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012로 바뀌었네요. 그럼 오름차순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로직이. 예,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렌더링만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렌더링 이꼴 그렇죠.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이니까 새로운 거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 거가 아니라 그러면은 set to do list 그렇죠. 이렇게 이럴 때 스프레드 이거 쓰면 되겠죠. to do list 그렇죠. 이러면 렌더링이 되겠죠. 보이세요? 자, 다시 자, 아무거나 뭐 빨래하기 설거지하기 운동하기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림차순이거든요 맞죠? 내림차순이잖아요 그런데 요걸 누르니까 그렇죠 오름차순은 변경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스테이트는 결국에 렌더링과 관련되어 있는 거 렌더링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데이터를 스테이트에 담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스테이트 이꼴 뭘 한다고요? 그쵸. 렌더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걸 단순히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전에도 이미 이 자체가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이죠.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직이. 오름차순 로직 그러면 내림차순도 똑같이 하면 되죠 복사해 가지고 여기 붙여 넣어 볼게요 복사해서 붙여 놓고 자 내림차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하면 어떨까요 예. 더해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이 지금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름차순 바꿨다가 내림차순 하면 내림차순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를 여기다 넣고 마이너스를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가 오름차순 됐다가 내림차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아이템이 추가되었을 때 그 날짜에 따라서 그런 데이트에 따라서도 정렬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 미션이 다 끝난 거고요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이 뭐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서비스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이템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안 보셔도 직접 구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이렇게 할 일 목록을 만드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좀 여러분들한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요겁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스테이트라는 것은 결국에 렌더링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유즈레프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유즈레프는 렌더링을 하지 않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리목록 만들기 너무 여기까지 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유즈레프로 알찬 강의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빡고딩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